김수민의 뉴스 밑장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3부 저희가 공지해드렸던 그 업로드 일정을 보면 전에는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었죠.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네. 그런데 금요일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금요일에 좀 특별한 순서들이. 자주 와. 돈 벌려고. 금요일에 호그와트 팟강을 올릴 때도 있고, 녹음하다 좀 남은 거 올릴 때도 있고, 별도의 주제로 올릴 때가 있는데, 금요판, 주말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창원 대표가 예. 콘서트를 가가지고 안 왔어요. 예. 네, 잘 보셨어요? 너무 잘 봤고. 네. 뭐 즐겁게. 내가 뭘 봤어요? 슈퍼챗 10,000원 후원도 했는데. 처음에 봤어요. 콘서트 안 보고 무슨 슈퍼챗 만원 몰래. 이거 처음에 봤어. 재밌던데 이거 막 네. 어렵게 따다다다 해가지고. 콘서트보다 거기서 콘서트 안 보고 우리 거 본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걸 왜 봐? 이런 방송을 도대체 네. 좋은 거 봐야지. 작년이란다. 저번 주에 제너레이션 X라고 그 X가 알파벳 X가 아니죠? AXE 도끼. 도끼. 근데 뭐 X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너레이션 X인데 쓸 때는 뭐 줄여서 X라고. 그 이제 스티브 바이가 중심이 돼서 네네. 기타 뭐라 그럴까요? 스티브 바이 왔어요? 스티브 바이 왔지. 스티브 바이가 중심인데 근데 그 팀은 네. 이렇게 빠지고 들어오고를 안 해요. 네. 올해 제너레이션 X가 딱 이렇게 멤버 짜지면 갑니다. 이렇게 쭉. 참고로 이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은 스티브 바이 하면은 굉장히 첨단을 달리는 기타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많이 늙었더라 근데. 스티브 바이는 참고로 그 넥스트에 김세황 씨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김세왕 씨가 생긴 것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퍼포먼스는 스티브 바이를 정말 많이 따라했죠. 네. 스티브 바이 중심이 돼서 뭐 인베이 말음스틴이나 속주 기타의 달인. 예 그리고 바로크 메탈. 누노 벤텐커트나 익스트림. 잭 와일드 잭 와일드는 오지 오스본 출신. 예 조지 오스 밴드가 있었는데 그 이제 다들 그 이제 나이가 한 50줄 넘었잖아요. 네. 환갑 거의 가까이 두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여유롭게 남은 여생을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겠지. 슈퍼챗으로 많이 싸줬겠지. 되게 편안하게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큰 무대에만 서던 진짜 락스타 빅스타들이잖아.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라기보다는 어떤 기타라고 하는 이 악기에 집중을 하는. 네. 그럼 예전에는 어디에 집중했지? 그러니까 여자에 집중했나? 락커들 중에 여자 그래? 락커들 중에 여자 꼬시려고 락커 된 사람이 한 80% 이상이야, 85% 내가 정도 되는, 정확하게 84.75% 정도 될 거예요. 이창원 대표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저는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랬겠지. 아니야 왜 그래. 그래서 오랜만에 하여튼 갔는데 재밌는 거는 95% 이상이 다 남자 팬들. 그렇지. 그리고 나이가 저희 또래부터 해서 어린 친구들 간혹 이제 아마 공부하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고. 뭘 공부해요? 그 음악을? 기타 공부하는 친구들 좀 있는 것 실용음악과 같고. 다니고. 그리고는 다 나이 연배가 있는 정말 아저씨들. 야, 내 그렇지.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많은 네. 남자들 많은 공연들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이게 여자들이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외 락커가 오면 그렇더라고요. 몇몇 예외는 있을 수 있어. 뭐 콜드플레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거나 인기 좋은. 굉장히 뭐 핫한. 하드하고 헤비한 음악을 하는 팀이 아니면 여자들도 많이 오죠. 근데 옛날에 그 메탈 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대구 영남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왔는데 거기도 홍준표가 왜 나와? 아니 거기에도 기타 쳤어? 대구냐 작년이냐. 거기에도 남자가 90%. 아니 여자가 안 보여. 그랬겠지. 네. 그래가지고 홍정욱이 오면 좀 다르겠다. 그나마 제가 예상컨대 그날 공연에 온 여성들을 몇 명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누노 베레컨트 뭐 팬이 그럴 아닐까. 수도 있고 락음악 익스트림이라고 유명한 밴드가 있죠. 락음악 원래 좋아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네. 이제 확실히 일반 우리나라 이제 내한 공연을 가면 주 타겟층들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네. 요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거는 아리아나 그란데 이 정도 돼야 아니야. 그 정도 연령대 그러니까 아닌가? 페스티벌 우리 특히 이제 페스티벌들 뭐 어떤 장르를 떠나서 네. 대부분 이제 고 또래 애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있는데 여기는 진짜 40대 이상의 음. 아저씨들만 네. 득실득실해가지고 네.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밴드들이 이게 주로 스테이지에 막 다니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슈퍼스타 저희 어렸을 때 히어로들을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근데 네. 한 3시간 했는데 저도 이게 20대 한 30대 초 20대 스탠딩으로 봤어요? 그렇죠.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까지 진짜 개슬래머였거든. 나도. 아, 난 그놈의 슬램은 좀 짜증스럽더라고. 아 슬램이 이건가요? 머리 흔들고 막 아니, 머리 부딪히고 흔드는 거는 막, 헤드뱅이고 이게 부딪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했었는데 네. 와 이제 3시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2005년도에 부산 아이고. 락 페스티벌 갔을 때 슬램이 그때 너무 심할 때였어요. 추세가 그때- 지금은 좀 덜해. 그렇죠. 그때는 그때 나 진짜 그때는 슬램은 포크 막 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슬램 맞아. 그 와이낫이라고 네. 그게 따지지 않아. 노래 제목이 그 첫 팀이 와이낫이에요. 와이낫 되게 유명한 인디 밴드인데 네. 노래 제목이 떡볶이와 오뎅인데 슬램을 하는 거예요. 오후 3시부터 씨발. 그리고 슬램에는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팔꿈치로 치고 이게 뭐냐고. 모싱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 한 몇 시간 지나서 어떤 사람이 괴성을 지르면서 중형화를 했어! 이렇게 됐어. 하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막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그 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락 페스티벌인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이라고 그건 있어요. 비와가지고 배렸죠. 예, 이게 이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전신인데 예. 내가 그걸 보러 갔었거든. 아, 보러 갔어요? 제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새내기. 예, 그랬죠. 아, 그래서 이제 99년. 큰 풍운의 꿈을 안고 이제 난 집에서 엠넷으로 봤지. 인천까지 그 갔는데 그때 제가 15시간을 꼼짝 않고 서 있었어. 비가 와도. 그런 체력이었는데. 아, 스텝이어서. 아니야. 보러 가서. 아. 공연 보러 가가지고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니까. 아. 그때 한 9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거의 12시 정도 내가 끝났거든. 네. 아침에 9시 정도 입장했으니까. 꼼짝 않고 내가 밥도 안 먹고 고구마 내가 3개인가 사가지고 고구마 먹으면서 물도 못 사가지고 빗물만 받아 먹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빗물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목은 안 말랐을 거야. 300ml인가 뭐 하여튼 와서 하루 만에 그때 디퍼플, 드림시어터 이런 기라성 같은 밴드가 모처럼 한국에 왔는데 모처럼 처음에 왔지. 드림시어터가 처음 왔었죠. 드림시어터는 처음이었고 디퍼플은 처음은 아니었는데 두 번째. 예, 디퍼플이 막 그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빰빰빰 빰빰빠밤 이 스모크 온 워터 이거를 이제 빗속에서 막 부르고 막, 예, 그 풍경이 기억에 납니다. 네, 하여간 그랬었던 체력인데 20년 만에 3시간도 못 서 있고 중간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누노 베렌커트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익스트림 공연 2016년 공연을 갔었어요. 10년 부산에서 한 거 아닌가? 서울에서. 서울에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구미로 내려가기 직전에 예. 그때 저는- 백남기 농민 막 아, 병원에서 맞고 그 부검 맞고 할 때 네. 그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일단 가서 있었고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익스트림 공연 끝나고 이제 짐 챙겨서 구미로 내려오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죠. 그랬군요. 그리고- 저도 2016년이 아마 부산에서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익스트림 본 것 같고 그리고 노노맨튼 콘트는 대구에도 아마 왔었어요. 대구에 혼자? 그때 2003년에 네.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 아, 대회가 있었거든.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때 드류 야외 음악당에서 청취자분들 모르는 이름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시면 More Than Words라고 익스트림 곡인데 익스트림 곡 중에 유독 이상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트림의 음악 장르하고 완전 딴판인 조용한 포크 발라드 감미로워요. 그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기타 전주. 뜨려고 만든 거예요. 그거. 근데 왜 그 노래만 들었냐고. 들려고 그리고 락 발라드도 이렇게 처절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 노래만 아주 상큼하게. 네, 아주 상큼하고 그리고 보컬도 그 밴드 보컬이 게리 아니라 누노 베레커트 기타리스트가 직접 불러요. 아예 둘이 같이 불러요. 원곡에서. 근데 이제 게리 샤론하고. 그 주로는 베렌커트 얘기가 목소리가 많이 이후에는 나오지 않나? 누노가 이제 그걸 기타를 치면서 혼자 네. 솔로 활동을 하니까 네. 그걸 주로 많이 음반에 했었죠. 들어있는 거는 아니 게리 샤론 베렌커트 같이 했어. 같이 하고 주로 잘 안 들리던데 코러스를 네. 누노가 하고.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제가 지금 미스터 빅 전용기 지금 심심해 할 한다. 말이 없어. 아니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용기 심심한데 우리 둘이 야구 얘기할 때 김수민 표정을 지금 네. 전용기를 짓고 있어. 그 재작년에 제가 미스터 빅 공연을 갔는데 어. 미스터 빅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팬층이 넓었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왔거든. 그래서 갈 만한 사람들 많이 갔고 또 간다면은 매니아들이라는 건데
그날 다음날 연합뉴스 기사에 3, 40대들이 떼창을 보여주었다. 20대 못지않은.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은 요즘 이제 락 밴드들 특히 이제 90년대 하드락 네. 뭐 헤이메틀 네네. 밴드들은 대부분 다 아저씨들이니까 그렇죠. 저희 또래들인 거죠. 제가 이거 벌써 기억이 안 나네.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주다스 프리스트 아 주다스 프리스트 공연을 저는 갔었는데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한번 갔었고 제가 주다스 프리스트 공연만 3번을 갔어요. 3번 왔었어요.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올해 봄이었나 작년 겨울이었나? 작년인가? 네, 있었어요. 서울에 왔는데 그때 갔었거든요. 또 3번째로. 가면 갈수록 아저씨들만 있어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는 훨씬 더 아저씨들이지. 그렇죠. 검색해봐야 되겠다. 네. 주다스 프리스트는 1973년에 데뷔를 해서 전성기는 80년대였고 90년대 말에 네. 부터 80년대 초반. 음. 신해철 씨가 그 많이 따라했어요. 패션이나 어떤 라페포드 스타일을 네네. 많이 따라했죠. 뭐 보컬도 그렇고 성대를 가는 듯한 고음과 그리고 노브레인의 이성우 씨도 사실 네. 라페포드 패션을 많이 따라했죠. 아 그렇죠. 이거 막 철심 박혀 있고 라페포드 또 이제 성소수자의 자존심이기도 하죠. 머리가 빨리 빠져가지고 형님이 사실 그 전까지는 이 락 밴드들이 긴 머리가 밴드의 상징이었는데 네. 머리가 빠지다 보니 민머리로 그냥 꾸준히 네. 달리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두고 어떤 청취자께서 이 방송은 출연자들이 지역 컨텐츠와 문화 컨텐츠가 세다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문제는 문화 컨텐츠와 지역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이거 상업성과 이럴 때 도영인의 사과. 이걸 드셔주셔야 돼. 이럴 도영인의 때. 사과 광고 초반에 쳤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절찬리에 팔고 있는 도영인의 사과, 경북 의성군의 가톨릭 농민의 인증을 받은 저농약 과수입니다. 도영인의 사과. 저희가 특별히 광고도 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로. 아 그래요? 네. 아하. 그거 펭수 한번 목소리. 펭수? 안녕하세요. 펭수예요. 그거 한번 네. 틀어드릴까요? 그거 한번 틀어드리고 그다음 돌아와서 조금 제품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넣어주세요. 뭘 했다고 광고를. 김수민의 뉴스 밑장 저농약 컬렉션 호두에 이은 2탄이 돌아왔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엔 사과즙. 올해 농약을 4번밖에 안 친 홍로 사과예요. 가톨릭 농민회가 인증한 저농약 사과. 근데 주문 어떻게 하죠? 010-6553-2230 010-6553-2230으로 물품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배송 주소를 보내주세요. 현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발급 번호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물품 번호는 이따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은 이렇게 하십시다잉. 농협 352-1182-4490-93 농협 352-1182-4490-93 정효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도 있고 꼬마 사과도 있고 사과즙도 있습니다. 물품 번호와 가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사과 좋아합니까? 1번은 사과 18개 5kg 25,000원이고요. 2번은 사과 36개 10kg에 45,000원이에요. 그러면 귀여운 꼬마 사과 좋아합니까? 3번은 꼬마 사과 24개 18,000원. 4번은 꼬마 사과 48개 30,000원입니다. 사과즙도 있는데 사과즙 좋아합니까? 그 5번은 사과즙 파우치 50봉에 28,000원이고 6번은 사과즙 파우치 100봉에 5만원이에요. 그러면 꼭다리까지 있는 이 사과즙 스파우트 좋아합니까? 7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50봉 28,000원. 8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100봉에 5만원입니다.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까먹었다고요? 물품 번호 가격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뒤로 돌려서 들으세요. 010-6553-2230 경북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 010-6553-2230 도영인의 사과 좀 많이 팔아주시오.
충성 충성 충성. 사과하세요. 자, 도용인의 사과.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오늘 그 주제가 네. 뭐야? 작년 아니, 저번 주에 사과즙 드셔보셨어요 이거? 아 방금 네. 저는 하나 먹었는데 네. 아 진짜 이게 김수민 씨가 지난번에 이제까지 먹었던 사과즙은 사기다. 사기다. 이거 제가 과장 광고 아닙니다. 아 진짜. 네. 이게 100% 사과즙이란 이런 거구나. 약간 진짜 정말 사과 본연의 맛. 네. 그러니까 다른 사과즙들이나 달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달면서도 약간 네. 그 어떤 그 과일의 특유의 신맛과 네. 여러 맞아요. 어떤 상큼한 맛이 네. 확 옵니다. 이거 혹시 과일 짤 때 도영인의 사과에서 휴롬? 손으로 짠 거 아니야? 휴롬으로 짠 그 맛이에요. 그게 뭘로 진짜 짰다고요? 딱 휴롬 같은 거. 휴롬이 뭐예요? 아, 이렇게 녹즙기. 착즙. 그게 아니고 손으로 짜갖고 이 연분이 약간 슬쩍 섞인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대로 진짜 네. 햇살 담은 사과즙 정말 네. 맛있습니다. 어디 봐야 돼? 네, 사과도 있고 사과즙도 있고 꼬마 사과도 있어요. 그리고 사과즙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스파우트봉이라고 해서 꼭다리 있는. 꼭다리 있는. 예, 우리 꼭다리로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애들은 요거 주면 좋아하겠네. 어린이들은. 네, 얼려서 먹어도 되고요. 메리츠 화재의 생산물 배상 책임도 들어갈 겁니다. 메리츠에 이거 보험까지 다 들어있는 믿을만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우치봉 또 있는데 가격은 똑같네. 파우치나 네, 개수가 좀 달라요. 개수가 다르다. 아 그렇네요. 이게 파우치고 꼭다리 네. 없는 게 파우치. 네. 요게 스타우트? 스파우트. 스타우트는 맥주잖아. 파우치 50봉하고 스파우트 30봉. 그러니까 네. 5대 3의 비율로 갑자기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생각나네. 네. 그렇게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틀어드렸던 그 광고 예. 그 광고 다시 뒤로 돌려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공연이 또 있어요. 네. 오는 일요일에 큰 공연입니다. 역사적인 공연이 있습니다. U2. 네. 네. U2. U2. 저는 갈 U2도 예정이고. 모르세요? U2는 알아요. 들어는 보셨죠? 네. 예. U2 노래 중에 아는 거 있어요? 위드아웃 With or without. 위드아웃. 위드아웃. 네. 네. 그 노래는 알고 있어요. 그때가 제가 See the stone. 한창 BGM 깔아. 팝송을 즐겨 들을 때 네. 이제 왜 들려 들었는데 그 그때는. 엠넷에 팝송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즐겨 듣던 노래가 네. 이 BSB. BSB가 뭐지? 네. 백스트리트 보이즈. 백스트리트 보이즈. 그 엔싱크. 엔싱크. 네. 어리다. 보이 밴드. 네. 그리고 웨스트라이프. 웨스트라이프 노래 듣다가 음악 듣다가 높겠다. 보니까 이제 U2라면서 아저씨들 나와서 위도우 위드아웃 때는 아저씨가 별로 아저씨 아니었는데. 그때 아니 그 아저씨였어요. 뮤직비디오 네, 아니고 뮤직비디오. 라이브 실황? 아니요. 신랑 말고 뮤직비디오. 그 위도우 위드아웃가 연도가 90년대 후반? 초반일 거예요. 그게 이제 조슈아 트리 앨범이니까 슬슬 91년인가 뭐 그때. 그러니까 그들이 70년대 후반쯤 데뷔를 하거든요. 20살 좀 안 됐을 때 데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면 아저씨죠. 김수민도 아저씨고 이창원도 아저씨고. 아저씨지. 87년에 조슈아 트리 나왔네. 네. 조슈아 트리가 이번 콘서트 제목이기도 한데 그렇죠. 위도우 위드아웃은 잔잔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뭐 한국 팬들은 엄청 제일 많이 많이 나왔어요. 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U2가 처음이에요. 네. 한국 찾은 지가 처음인데 안 찾을 거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U2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팀이긴 하나 네. 가장 이 팀을 지금의 이렇게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역시 공연이거든요. 공연을 정말 어떤 단순히 자신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준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큰 퍼포먼스 내지는 하나의 큰 진짜 이렇게 컨텐츠 공연 자체를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네. 이게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들 뭐 조명, 영상 뭐 등등등 이 모든 분야에서 U2는 정말 최고의 퀄리티의 공연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만들어내는 그런 밴드죠. 그러니까 단순히 밴드라고 하면 안 돼요. 밴드라고 해야 돼요. 네이버 밴드도 아니고. 그냥 밴드도 아니고 천용길은 데이 밴드도 아니고 천용길은 자기네 매체 이름을 못 읽잖아. 유스민이잖아. 유스민. 영한 유스민. 유스민 해봐. 뉴스민 해봐요. 유스민. 뭐야? 다시 한번. 유스.
젊은 민, 젊음의 민. 제가 이 환자예요. 어금니가 4개 없어서 자꾸 줄줄 세요 또. 그거는 이해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 뭐 역대 우리나라를 이제 역사상 많이 아직까지 못 온 뮤지션들이 많이 있어요. 펄잼. 펄잼 그러니까 나 펄잼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펄잼도 그렇고 네. 뭐 제일 이제 좀 대표적인 건 마돈나. 마돈나도 안 한다. 마다나라고도 뭐 하지. 머다나. 마다나 안 왔어요.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머다나의 뭐 이런 거 있죠. 네. 마돈나도 그렇고 뭐 그런 팀들 중에 한 팀이 U2였는데 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U2가 언제 오나 뭐 이런 네. 그 이렇게 내기나 그리고 이전까지 되게 트라이도 많이 봤었어요. 네. 왜냐하면 뭔가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될 때쯤에는 U2의 어떤 상징이 그럼 안 와. 반전이라던가 뭐 네.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노는 그 노벨 평화상에 노미네이트가 항상 될 정도로 보노. 이럴 줄 알았어. 보노 얘기할 줄 알았어. 프로보노야. U2의 보컬. 이름이 보노죠. 아. 보노가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사회 참여적인 정말 이렇게 안가주망하는 그렇죠. 안가주마. 보노가 아프리카의 부채탄감을 위해서 네. 뭐 미국이나 이런데 정치인들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인게이지먼트 하는 정말 그런 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다면 통일이 되면 휴전선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팬들의 어떤 추측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하게 됐고요. U2가 좀 결정적으로 이제 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Sunday Bloody Sunday. Sunday, Bloody Sunday. 네, 피해 일요일이라고 네. 하는 그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네. 이제 비극. 우리나라로 치면 뭐 참고로 아일랜드 밴드입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제 아일랜드 밴드는 유튜보다는 크랜베리스. 아니 보이존. 보이죠? 진짜 보이밴드들. 예, 로넌 키팅을 제가 좋아했었기 때문에. 보이존 멤버 전원이 아일랜드인가요? 네, 전원이 아일랜드입니다. 크랜베리스도 있고 아일랜드 하면 또 신 리지. 뭐 이런 밴드. 신리지는 네. 정말 멋진 밴드입니다. 게리 무어가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 펠리니엇은 저희 거의 그 손에 꼽히는 제 페이머스 밴드. 손에 꼽히는 밴드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니에요. 손이 많아 이 사람. 지네야. 락 밴드 아일랜드 밴드 중에서 그러면 그 아일랜드가 한국하고 정서가 좀 비슷하거든. 그렇죠. 분단국가고. 그거 분단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unday Bloody Sunday가 나오면서 이제 원래는 포스트 펑크라고 그때 이제 펑크라고 하는 장르가 막 유행할 때 70년대 후반에 그랬죠.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포스트 펑크 어떤 스타일로 좀 나왔었는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장르가 U2죠. U2는 어떤 락 밴드다, 어떤 락 음악을 한다, 뭐 어떤 장르다, 뭐 하드락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장르가 있는 거지. U2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그 특유의 퀸하고 비슷한 측면이죠. 특유의 톤, 특유의 어떤 스타일이 잡혀져 있는 그런 팀이고. 특유의 톤이 이제 펑크, 포스트 펑크라고 얘기하는데 펑크에서 기타가 많이 찌그러지는 그 소리를 뺐어요. 조금 더 맑아요 소리가. 그리고 이게 하늘거리면서 둥둥 떠다녀.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엣지라고 이제 그 기타리스트가 엣지인데. 약간 겨울에 흐린 하늘 같은 그렇죠. 그런 톤을 갖고 있죠. 그 톤을 가지고 있고 공연 컨텐츠 자체도 이제 U2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르가 U2지. U2는 장르가 U2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U2 음악이 뭐랄까 빽빽하고 화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장르의 음악을 갖고 있으면서 공연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죠. 꾸려가요. 네. 뭐 그래서 여백의 미가 있는 거죠. Sunday Bloody Sunday가 일단은 전 세계를 이름을 알린 거라면 네. 각인시켰던 거는 역시 라이브 에이드입니다. 라이브 에이드에서 퀸으로 많이 아시죠, 라이브 에이드. 네.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주요 장면이 라이브 에이드 공연인데 그때 보노가 네. 그때 굉장히 젊거든 보노가. 그렇죠. 엄청 엄청 어려요. 네. 그때 뭐 스팅이나 보면 깜짝 놀래. 에릭 크랩튼이 아마 나이가 우리보다 조금 많을까? 40대. 이제 아는 사람 좀 나오네. 다들 너무너무 젊은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배드를 부르다가 보노가 내려가요. 객석으로 갔는데 여자 팬이 막 이렇게 난입 같은 걸 하거든. 근데 그게 난입이 아니고
앞에서 좀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그래 하여튼 네. 그랬는데 그 여성 팬이 나이가 10대 후반이거나 근데 이럴 것 보노가 같아요. 네. 안아줘. 아. 네. 근데 그게 최고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5.18 때 첫 해 때 이렇게 뭐 그거하고 되게 이렇게 뭉클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러고 나서 원래 그 유튜브가 세 곡 부르기로 했는데 배드하고 끝나요. 그게 이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연주가 이어지고 하다가 네. 그게 굉장히 이제 또 전 세계에 좀 유튜라고 하는 밴드를 그러니까 선데이 블레이드 선데이가 알렸다면 각인시켰고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는 조슈아 트리죠. 조슈아 트리의 앨범이 이제 완전히 이제 유튜를 세계 최정상급 밴드의 반열로 올렸던 그런 음반입니다. 거기에 Without You 들려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구나. 네. 그 조슈아 트리 이후에는 조금 이제 90년대 그때 얼터너티브 락이라고 해서 그쪽에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에는 테크노에 가까워져요. 뭐 춤을 그리고 어설프게 춤을 추기가 디스코라고. 팬들에게 졸라 욕을 먹고 그런 그리고 제가 것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 노래를 들었던 게 라디오 광고로 나왔던 건데 팝이라는 팝. 음반이 있어요. 네. 1997년작인데 네. 첫 번째 트랙이 디스코텍 네. 제목이 You can't grab it. 그래서 나는 이 테크노 밴드인가 보다. 그런 음악을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팬들에게 많은 욕을 자셨다는. 그 시기에 엔싱크가 네. 앨범 팝을 발매했었죠. 지금 우리는 한 뮤직인데 네. 여기는 잡지로 치면 저기는 GMB야. GMB도 아니고 GMB도 아닌가? 그- 소년중앙인가? 뭐 그렇죠. 소년 조선일보. 네. TV 가이드 이런 거. 아니 우리 팟캐스트 중에 20세기 소년소녀라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 음. 그 제작자 이름이 김수민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계 이제 탑 S급, 네. R급이죠. 그러니까 S급 탑 클래스 밴드로 이제 올라가게 됐고, 보노는 이제 계속 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 자신의 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니까 뭐 음반이 나오고 곡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이슈,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어내는 팀이에요. 이 팀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팀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온다. 기대가 엄청 되죠. 네. 두 분은 저는 보러 가고 가시죠. 저 갑니다. 예. 아마 뭐 대한민국의 음악 팬들이라면 네.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했던 팀이기 때문에 몇 시에 끝나죠? 그건 모르겠네. 공연이? 조슈아 트리 끝나고 투어라서 번개 한번. 아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가면은 오랜만에. 근데 뭐 네. 고척에서 하니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하고 같이 작업한 PD 중에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2명이 유튜브 공연을 갑니다. 네. 그리고 체험을 하기에도 한 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쇼 퍼포먼스로 보기에도 잘 모르더라도 뉴스 공연은 되게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거부감이 안 들어요. 아, 맞아요. 락 음악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쇼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봐도 충분하죠.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곡이 New Year's Day. 네, 뉴이어스 데이. 이거 네. 매년 1월 1일 되면 라디오에 계속 나오고 예, TV에도 그 뮤직비디오 보여주는 채널 같은데 계속 나와요. 저희도 깔까요? 배경으로. 살짝 깔 수 네. 있나? 저작권 저작권 안 괜찮아요? 걸리나? 아니 저작권으로 고소하지 않겠죠 유튜브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최근에 TV조선 고소해도 되고 유튜브 우리 고소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네. 유튜브에는 네. 이 음악을 깔더라도 어차피 이 광고 수익이 네. 저작권자에게 저절로 가거든요. 다 가요? 다 가진 않죠. 다 갑니다. 이게 수익을 공유하는데 네. 이 음악을 아니, 틀어서 그러니까 얻는 수익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네. 영상 올려서 수익이 들어오는데 네. 그 일부가 저작권자한테 가는 그렇죠. 거예요?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가죠. 네. 그럼 분량이나 이런 게 상관이 있겠네. 그걸 유튜브 쪽에서 알고리즘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를 하면 알아서 저작권자를 그래요?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거 유튜브에는 네. 올리죠, 막. 네. 그리고- 음악 깔아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이 좀 대단한 게 멤버가 한 번도 안 바뀌어. 이게 어릴 때 몇 번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 처음 결성했을 때. 근데 유튜라는 이름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유튜- 신화구나 신화. 유튜의 특색은 뭐냐면 레전드 할 때 신화, 미스 신화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신화 창조. 네. 유튜가 어릴 때 만든 밴드거든요. 10대 때 동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든 밴드거든. 그리고 테크닉이 출중한 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팀워크로 읽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보노라는 보컬리스트는
이 사람이 타고난 명창이고 결점이 안 보이는 보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니션 결점이 집단은 아니야. 결점이 좀 어느 정도 보컬로서 있어요. 물론 목소리 굉장히 매력적이고 맑은 소리와 약간 긁어서 내는 소리가 다 되는. 그러니까 보노의 영향을 받은 보컬리스트가 우리나라에 유앤미 블루의 이승열. 네. 이승열의 약간 맑은 그 목소리 하고 강산혜 씨가 약간 허스키하게 고음을 지를 때 있잖아요. 네. 그 목소리하고도 U2 보노의 목소리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강산혜가 실제로 일본에서 U2 공연을 보고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되게 기대가 되고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는 아닌데 처음 와서 또 오나 뭐 이 정도일 텐데 네. 처음 오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클 잭슨이 90년대 중반인가 우리나라 처음 올 때 네. 엄청난 그때 막 이슈가 됐거든. 그때 덴저러스 할 때였나요? 데인저러스 할 때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막 간다 그러고 막 덴저러스 대통령 빌리진 안말 러버 그래 뭐 앙드레 김뭐 이런 사람들 앞에 보고 있는 거 막 비춰지고 삐래 다들 고인이 됐네. 그러고 보니 마이클 잭슨 못 본 건 진짜 좀 아쉽다. 나는 저는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진짜 좀 보고 싶은데. 네. 하여간 그 정도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투한테 광고비 받아야 되는데. 유퉁한테 받아 유퉁 유튜브는 또 뭐 결혼 이혼했다고. 네. 그분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대구에 또 있었잖아요. 네. 국밥집 국밥집 했었죠. 했죠. 그렇죠. 유퉁하면 국밥이지. 네. 803에서 이제 유퉁의 국밥집 했었고 대구 예술대에 네. 회화과를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인들이 많죠. 그때 이제 미술을 한참 할 때고 또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들도 네. 유퉁 이야기를 되게 많이 그래요? 미술 전공이요? 미술 전공이에요. 학교에 가서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네. 유퉁의 내연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퉁 아저씨가 이 방송 나오고 한 번씩 어렸을 때 이런 거 나가야 돼. 어렸을 때 조회수 올려보자. 한 번씩 봤어. 유퉁 아저씨가 한 번씩 제가 어렸을 때 한 네. 번씩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연녀 그러니까 뭐 내연녀가 아니라 애인이었겠지 결혼 안 했으니 죄송합니다 내연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아닌가?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냥 애인. 애인 연인 네. 죄송합니다. 애인을 내연녀라고 표현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결혼을 외연녀, 내연녀 따로 계속 있나?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안합니다. 유퉁 씨 노래도 부르잖아요. 유퉁 씨는 노래도 가수 불렀어요? 활동도 했을 거야. 원래 밤무대 뛰고 하면 그렇죠. 원래 연극 배우였고 네. 이 양반 되게 탁월한 응원단장 광대, 출신이기도 하죠. 롯데자이언츠. 그냥 이제 임명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스스로 나와가지고 자임. 그러면은 U2 내한 공연 오프닝을 유퉁 씨가 퉁 들어갔다, 퉁 나왔다 이렇게. 유퉁 씨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대구에 있는 스토리가 네. 국밥집 뭐 있고 유퉁 씨 한번 부를까요? 몽골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었던 이야기들도 제가 그 가르치셨던 교수님들한테 네. 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방송에서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얘기해? 끝나고 해줄게. 그리고 그 대구 예술대학교에 네. 유퉁 씨하고 최수지 씨 최수지. 올드팬들 기억하실 때는 토지에 네네. 그 강수지보다 더 먼저 유명했던 정말 최수지. 미인이죠. 네. 그분도 이렇게 미술 전공했었죠. 그래요? 예. 유명인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네. 세대 차이를 또 느낍니다. 최수지 최수지 몰라요? 몰라? 네. 모른 척 하지 마. 내 눈 똑바로 봐. 토지의 서희 역할. 내 눈 똑바로 봐. 소- 토지를 모르지. 토지를 그게 89년에 나왔나? 소설로만 드라마가? 봤어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 나도 거기에 하여튼 아역으로 이재은 씨가 나왔고 그렇죠. 그거 기억이 나요. 제 인생의 첫 드라마가 네. 여명의 눈동자. 여민은 동자보다 빨리 나왔으니까. 연예인 눈동자 91년이었고. 네. 그쯤 되겠다. 그- 최시라 나는 난 최수지 씨가 좀 닮은 게 서지혜? 서재야 누구지? 서지혜 씨 몰라요? 내가 이름 잘못 알고 있나? 예전에 그 신돈 사극 신돈에서 노국공주로 나왔던. 아니 되게 손창민 씨가 신돈 역할을 했던. 네, 그렇죠. 네, 정보석이 찌질한 국민왕으로 나왔던 하여간 서지혜 씨. 우리 갑자기 유튜브 이야기에서 하다가 유튜브로. 유튜브로 갔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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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분은 몽골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몽골 얘기를 되게
그 참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들뜨는 얘기를 더 먼저 하게 됐는데 좀 이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문화계 얘기하는 김에 네. 네, 구하라 씨가 아 예. 설리 씨가 돌아가신 충격이 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라 좋아하십니까? 아 나는 카라- 살짝 나는 카라 스타일은 아니었어. 음악이나 뭐 나도 이런 게. 나도 소시를 좋아했지. 소시를 좋아했어. 저는 카라가 한창 인기 있을 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네. 뭐 아침 기상송 라라라라라 이걸로 아, 나왔겠네. 군대를 늦게 갔구나. 네. 왜냐하면 나이 차이는 나하고 그렇게 크게 안 나는데. 크게 나죠. 그게 뭐 그게 우리 다 차이야.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래. 아니, 지금 깔까? 김수민은 30대 후반이고 이창원은 40대 초반, 저는 30대 중반. 30대 중반하고 후반이 얼마나 차이 난다? 나도 만원은 30대야 왜 이래? 나도 중후반이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베이비복스 뭐 저 누구야? 그 친구 누구지? 보아. 장나라. 그리고 끝나갈 때쯤 장나라. 그다음 끝나갈 장나라. 때쯤에 주얼리. 근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 네. 카라 정도면. 카라 그리고 소녀시대 원더걸스 그리고 군대를 티아라. 늦게 한 거지. 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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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아이돌 계보들이 SES 핑클, 네. 뭐 주얼리 이렇게 하다가 그 원더걸스가 나오면서 사실 그렇죠. 먼저 JYP가 먼저 선빵을 치죠. 그렇죠. 원더걸스가 나오면서 나는 아직도 소녀시대보다 원더걸스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원걸이 나오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열었고 네. 소시가 이제 지휘로 그쵸. 평정을 하죠. 사실 평정을 한 건 소시였는데 거기에 대항마로 이제 카라가 나왔었고 뭐 그리고 카라는 좀 뭔가 서민적이야. 소시나 원더걸스에 왜냐하면 비해서. 카라가 기획사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금 중소기업. 엄청 그냥 굴리는 네. 기획사였거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카라가 1집이 나왔다가 이게 좀 실패하고 이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2집 때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각 팀에 이제 어떤 캐릭터 에이스들이 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센터에 원더걸스도 선예일 네. 씨가 있고 근데 인기는 소희 뭐 이렇게 이제 캐릭터들이 그렇죠. 있잖아. 근데 네. 구하라 씨는 또 약간 좀 한승연이나 뭐 이게 네. 메인 보컬들이 있는데 구하라는 그러니까 복보적 캐릭터. 그 센터가 구하라 아니었나요? 센터 구하라인가? 센터가 한승연 한승연이었을 걸. 씨였죠. 근데 왜 나는 한승현 씨가 밀려났다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다고. 네. 근데 아니 이제 나는 그때 좀 불만이었던 게 카라가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한승현 씨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방송을 아니, 그 먹여 살리는 카라를 먹여 반이었죠. 살리는 소녀 가장이었거든요. 그런 근데 느낌이었지. 뜨니까 조금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제 느낌이. 2000년대 후반이잖아요. 네. 2007, 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시장이 형성된 게 한 10여 년 네.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진짜 솔직히 우리 정도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뭐 비슷하게 생기고. 나 알아. 난 블랙핑크도 알고. 다 그러니까 알아. 이름은 아는데 여자 아이들. 이름은 아는데 네. 거기 멤버들 딱 하나 놓고 이 멤버가 누구의 어디에 누구 이거 힘들어요. 거기 그런데 여기 막 섞여 나와 버리면 이거 다 아육대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힘든데 이게 한 시장이 1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아이돌의 산업의 시장의 명가암이 난 드러났다. 라고 봐요. 이번 사건에서 물론 이제 이전에 뭐 사인이의 종현이라든가 네. 뭐 몇몇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부분 그때는 시스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으로 좀 치부하는 것들이 있었거든. 네. 근데 이 시경이 될 때까지 진짜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 특성상 네. 남들한테 이제 드러나는 일이다 보니 일부의 그 사람들을 뭐 이야기하는 것은 입에 올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그걸 또 뭐 그런 또 직업인 거고 연예인이라고 하는. 근데 직업인으로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권을 있는 어떤 개인 개체로서의 그걸 지켜줬던 작동했던 시스템은 이 아이돌들이 전혀 없었다. 난 그 결과물이 설리와 구하라다.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사회가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회가 살인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언론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죠. 넘어갈 네.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연예 스포츠 매체 시장 자체가 좀 기이하게 형성돼 있고 네. 그러니까 검색어 시장을 연예 스포츠 매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근데 이 매체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이렇게 메이저 매체들에서 나와서 새롭게 설립한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이걸 설립을 했고 검색어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메이저 매체들 일간지나 스포츠 일간지들이 우리가 새로운 이 연예 저널리즘 보여주겠다라고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이 쫓아가면서 이 시장이 그러니까 군소 매체들까지도 막 확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사진을 올리면 기사가 50개, 60개씩 쏟아지고. 근데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연예 매체가 등장해서 경쟁력을 보여줄 때 저는 이게 해결된다. 그냥 기레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문제다라고 해서는 이 연예 스포츠 그렇죠. 매체 시장이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장자연 씨 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대중음악 기획 이 연예 산업에 대한 등록업으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 등록자들이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인디053도 예, 저희도 등록했잖아요. 교육을 네. 받습니다. 저희는 되게 웃긴데 그 보통은 다들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네. 남자 그러니까 기획사 어떤 남자 임원 내지는 그러니까 이 갑들 그 을을 이제 대부분 여성으로 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소속 뮤지션들이 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남자들이거든. 나이가 많아요? 나이도 많아. 유통 씨? 아저씨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되게 웃긴 게 대부분 교육의 초점들이 어떤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네. 이제 좀 맞춰져서 있어요. 근데 조금 이런 어떤 멘탈적인 치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 사회적 투자들이 같이 되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시장들이. 네. 그러니까 연예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를 하고 쓸모없으면 그냥 버려져 버리는. 그러니까 대중들 뭐 그게 연예 산업의 뭐 당연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룰 내지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누군가 이렇게 좀 책임져 주는 네. 그 시스템이 전혀 부재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뭐 특히 이제 엘리트 스포츠하고 이게 비슷해져 가요. 네네. 그러면 두세 살 정도 되는 아이들 지금 중학교 뭐 갓 들어간 친구들 데리고 와서 사춘기 이 최고 자기 어떤 이 인격이 형성되던 시기를 그대로 연습이라고 하는 것에 네. 다 몰아넣어버리고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한 4, 5년 바짝 정말 이렇게 자기를 뒤돌아볼 새 없이 굴려버리죠. 그러고 나서 인기가 조금 더 언제든지 또 새로운 또 그런 사람들은 생기니까 소비자의 요구가 생겨나 버리면 이제 버려지게 되는 혹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사이클에서 전혀 제도나 장치들이 작동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 연예인도 사람인데 연애할 수도 있고 사람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네.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그 소녀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떡볶이 먹고 싶었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보면 진짜 지랄하네 싶을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 뭐 늙을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게 뭐 당연한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전혀 어떤 커버를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연예인들은 늘 그랬거든. 늘 그런 존재였어요. 항상 이게 문제가 저는 악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인이 악플 많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은 특히 아이돌은 지 쪼대로 못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예술인의 그 상이 음. 거의 잘 보이지 않고 있어도 한참 돼야 돼. 시간이 지나고 인기를 이미 얻고 해서
그때가 돼야 이제 얼마 전에 김동완 씨처럼 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연예 기획사라든지 이쪽에서 대처를 잘 못한다. 잘못돼 있다고. 김동완 씨 같은 경우도 인기 없고 데뷔한 지 꽤 돼야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20년 정도 됐으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입에 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거에 따르는 이제 뭐 대안들이라는 게 항상 갖춰져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러지 못했던 거고 그게 뭐 설리나 구하라 씨가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름 없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탑 오브 탑이었잖아. 사실. 그렇죠. 아이디어 중에서도. 두 스타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던 권리세라든가 네. 여기하고 좀 다른 뭐 이제 아니, 갈 뭐, 때까지 네. 올라갔던. 이제 뭐 어떤 그런 걸 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야 저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난 탑 찍은 사람들도 저런데 네. 지금 아이돌들 정신 상태들이 과연 어떨까? 근데 이게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을 찍고 네. 인기를 이만큼 얻었다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는 최대치보다는 덜한 상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오는 이 허탈감, 상실감이라는 게 네. 있지. 네. 당연히 거기에 있지. 더해져서 아까 김동완 씨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가 보면 연예 산업, 연예 기획사 내에서 그 인권 문제, 이 기획사가 얼마나 인권이나 이 연예인들의 외상들에 대해서 돌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대형 연예 기획사들도 이걸 잘 못하고 그렇죠. 있고 네. 안 하고 있다. 그렇지. 이 실제로 신화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SM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멤버들끼리 새로 소속사를 만들잖아요, 자체적으로. 네. 그러면서 자유롭게 멤버들이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연예 산업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권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그렇죠. 이 뭐랄까 안전장치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나왔으면 산업이 형성돼 있으면 그렇죠. 재단을 설립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 산업 특히 이제 K-팝 산업은 정말 눈부시게 성장해왔습니다. 수치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 외형적 성장에 가려워졌던 어두운 장면들이 정말 이렇게 죽음으로써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햇볕이 비춰질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시스템적인 것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도 직업의 하나거든요. 결국 당연하죠. 그렇죠. 결국 직업의 하나잖아. 그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줄이고 그 사람들은 생계이기도 하고 물론 사랑을 얻어먹으면서 연예인들이 물론 노력 대비 과도하게 사랑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 내가 보기엔. 노력 대비 어, 그런 사람은 어디나 있죠. 그러니까 있어.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이돌 시스템 청춘을 다 바쳐야 되고 그렇죠. 모든 어떤 자신의 인생을 걸어 올인해야 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림픽 1등 해야 박수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돌 시장이 딱 그 모양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잘하고 뭐 멋진 아이돌들 열심히 해왔던 아이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네. 좀 더 좀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 아이돌 팀이 한 300팀 될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300팀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연습생- 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더 네.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활동을 시작한 네. 팀을 이뤄서 뭔가를 하고 있는 심지어는 수학 여행에 방에서 공연하는 팀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학 여행 때 어. 방이 있잖아요. 어. 숙소. 거기에서 거기서 공연한다고? 공연을 한 팀도 있었대요. 한다고? 네. 그냥 장기자랑이 아니라 거의 장기자랑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장도 있어요. 이게 그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논란거리기도 하죠. 직캠이라고 해서 대학가에 네. 이제 좀 축제 때마다. 야한 네. 옷을 입고 네. 굉장히 섹스 어필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팀들이 또 있어요.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봐야 되나? 커버 댄스 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팀 자작곡도 있긴 있는데 네. 다른 그 유명 아이돌 곡을 커버하는 거죠. 네. 커버하는데 아무래도 출연료가 싸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예. 우리나라 현재 문화 지형상 서울 지역 대학교에 그런 팀을 부르면 큰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비수도권 대학교 예, 그리고 올라오는데 뭐 지역 축제들. 네. 축제들 많죠. 또 지역 축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TV로 보는 게 다가 아닌 그 대중음악 생태계에 있는 건데 U2라는 이제 정점에 있는 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오만 이제 사각지대 속에 있는 그 팀들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대비가 그러니까 필요하죠. 구하라 씨는 거기다가 이제 뭐죠 이게 동영상 네. 또 뭐 재판에 있잖아요. 그것도 구하라 씨 최종범. 협박한 최종범이 구미에 왔었어요. 구미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그때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건 불거졌을 직후에 때. 사건 직후에 왜 병원에 입원했다고 네. 했을 때 그게 구미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집단 관음증이 어떻게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파멜라 앤더슨이라고 있어요. 심수민 씨. 파멜라 앤더슨 남편이 머틀리 크루의 드러머 타밀이었죠. 전 타밀인데 남편이. 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유명해지냐면 둘이서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섹스 비디오가 터져요. 근데 그러면서 파멜라 앤더슨이 졸라 유명해져. 근데 파멜라 앤더슨은 그 전에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봤었던 SOS 뭐 해상구조대인가 아주 섹스 어필을 하는. 네, 거기에 나와서 유명해졌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터지더라도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물론 뭐 타격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부부는 워낙 악동 부부라서 그렇죠. 뭐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존재로 네. 정말 이렇게 캐릭터처럼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인기 좋은 아이돌이고 스타라도 심리적 의리예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TV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니까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일상이란 것도 따로 있잖아. 네네. 우리가 이게 너무 지금 특히 이제 SNS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100%다 노출되어 버리니까. 물론 예전에도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엄청 많습니다. 네네. 엄청 다른 직업에 비해서도 아마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 뭐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과연 이런 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물론 거기에 부와 명예라는 것도 뒤따릅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어두운 면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더 앞으로 전진을 못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 기사에 악플이 달려 있으면 찾아서 신고를 누릅니다. 나도 네. 악플은 일단 보이는 대로 신고를 눌러. 네. 그래서 나한텐 달아도 돼. 지금 포털에서 일단 연애는 이제 다음만 다음은 연예 기사 다음은 댓글을 연예 못 달게 기사 됐고 댓글 네이버는 네이버도 아마 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하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보니까 설리 씨하고 구하라 씨는 친했던데 사진도 그렇죠. 같이 많이 네. 찍었고. 네. 어. 그리고 뭐 설리 씨도 이거 둘도 이제 결정적 계기가 굉장히 어떤 여성으로서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노브라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었고 구하라 씨는 이제 동영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뭐랄까 관음증적인 사실 포르노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 자체가.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뭐지 몸싸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하라 씨랑 네. 그 남자가 최종범 씨. 이제 상해를 입었죠. 예, 예. 근데 그것만 보고 예. 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뭐 저렇냐 사람이 저렇게 때리냐. 아니 그거는 앞뒤 사정을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입을 여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쉽게 입을 열어요. 조금 그러니까. 지켜봐도 되는데. 김수민, 김수민한테 그렇지. 악플 다는 것도 나한테는 달아도 돼. 나는 악플이 안 달리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근데 저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구하라 씨하고 성별도 다르거니와 직종도 다르고 쪼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오히려 쪼대로 사는 게 승부가 되고 잘하면 장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구하라 씨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 연예계에 여성 아이돌 특히 그럴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이나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더 센 거는 폭력이나 마약. 그런 거 말고 네. 약간 어중간하게 사고 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소식이 별로 없잖아. 술집에 가는데 시비가 붙었다더라. 이런 것도 없잖아. 워낙에 조심시키면서 살고 대중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악동 이미지를 갖고 진짜 사고뭉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돌이 있나? 없죠. 특히 여성 쪽에? 여성은 없죠. 남자 아이돌 디바. 예전에 DJ DOC. 그것도 좀 옛날에 90년대적 현상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 DJ DOC는 그렇게 폭행 사고가 나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면 억울해요. 다른 멤버들은. 그 사고 친 사람은 김창렬 김창렬입니다. 이하늘이나 네. 정재용 이름 정재용 맞나? 자꾸 네. 이재용이랑 헷갈려가지고. 이재용. 네, 그게 이제 신해철 씨가 야 니네 포장마차 좀 가지 마라 했는데 가고 싶잖아. 예, 근데 시비를 건다는 거지 취객들이. 그렇죠. 연예인 왜 시비 거냐고. 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다 깊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깊은 반성 네. 해야 되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설리 씨, 구하라 씨도 그런데 설리 씨는 되게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리 씨요. 저도 설리 씨는 할머니 됐을 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의 어떤 것들을 이겨 나갔을 때 네. 정말 이렇게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이상은 씨도 그렇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기대가 있었는데 네. 아쉽죠. 많이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왕 인기 스타라면 그들의 삶이 그들만의 삶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좋은 점에서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거꾸로 그만의 삶인 것인데 대중이 함부로 입에 올리고 같이 어떻게 해보려다가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 문화도 같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구하라 씨는 사실 제 또래 세대에게 약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닮았잖아요. 아무로나미에를 닮았거든요. 일본 약간 일본 아이들 그렇죠. 좀 그래서 노렸죠. 데뷔했을 예, 때부터 제 이야기가 또래 나왔죠. 세대가 네. 10대 때 아무로나미에 좋아했던 그랬죠. 저는 이제 아무로나미에가 아니라 자드의 사카이즈미 그분도 이제 사고로 고인이 되셨는데 몇 년 전에 구하라 씨 닮아가지고 약간 그때의 그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처음 카라 데뷔했을 때.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라는 인디 네네. 밴드. 예, 밴드. 예. R&B. R&B란 곡에 설리가 나오거든요. 설리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락을 꿈꾸던 사람이 나 이제부터 다 집어치우고 기타 팔고 R&B를 연습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설리에게 빠져 있으니까. 그 정도 네. 정말 이렇게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날 설리 얘기할 때는 그쵸. 그 노래 딱 생각나더 R&B가 생각나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인 맹목을 빕니다. 네. 예. 어, 더 이상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저희도 논객, 언객으로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회수는 떨어지겠지만 저희는 이런 얘기도 종종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 문학에 자, 또 얘기해요? 또 시간 많이 됐어. 시간 많이 됐어요. 넘어가 그럼. 예, 다음에도 유튜브와- 계속해요. 네. 네. 다음 주에 유튜와 설리 구하라 네. 정말. 대구 FC. 대구 FC. 우리가 예. 금요판 만듭시다. 그러니까 주말판. 주말판. 금요일에 올리는 거는 주말판으로 해가지고 네.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래. 정치에만 관심 있는 사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누군가는 들어라 해서 한번 올려보죠. 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는 대구 FC 12월 1일에 사실상의 대구 FC 결승전.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제가 갑니다. 가요? 표를 끊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가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천집장을 포함한 4명이 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대구의 가기로 했어? 유명한 대방어 횟집으로 예, 천집장은 예, 예. 표를 못 끊어서 네. 대방어 횟집에서 만나기로. 제가 플래스 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예, 저는 시간이 안 됐어.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대구 FC 얘기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올라오는 주말판 이 자리에서 새로 만드는 것을 급하게 결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마무리 멘트 할 때 네. 손소리 나니까 없어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외치고 네. 화투 소리를 밑에 까는 밑에 걸로. 깔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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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즙을 지금 마시면서 네, 방송한 지 이제 끝내죠.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틀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김수민의 MC는 안 되겠다. 이런 댓글을 왜 다냐고. 뭐야 그런 댓글은 나에게 상처가 돼. 왜 앞으로 왜? 김수민의 입진보 뭐 찌질이 뭐야 제2의 변희재 이런 댓글은 오성국. 하나도 상처가 유재일. 되지 않지만 그런 거는 상처가 되지 않지만 김수민은 역시 MC는 아니다. 이 댓글은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달리겠네요. 그럼 어떻게 김수민의 뉴스 민짱인데 MC 바꿀까요? 그리고 이창원 씨는 이 행사장에서 일방적인 MC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의 MC로서 적격인가? 아 저는 싫습니다 이런 MC. 왜냐하면은 내가 멘트를 치면 안 받고 자기 얘기를 계속 싫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의 MC를 하면 난 내 얘기하고 싶어. 이런 분은 그냥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MC 줄여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뱅세요. 자 여기서 그럼 저희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아싸 발발타.